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조건문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주차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선 투표 자료형을 학습했었죠. 튜플은 이 소괄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의를 했었고요. 투플의 값은 리스트와는 달리 변경을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튜플은 인덱싱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튜플은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일부분을 추출했습니다. 튜플에서도 플러스 또 곱하기 연산자를 활용해서 연산자를 사용을 했었죠. 자, 그리고 딕셔너리는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키,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사용했었고, 키 값을 이용해서 밸류 값을 찾아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딕셔너리는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실습해 보지 않은 자료형이므로 오늘 조건문 활용을 하면서 또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실습을 이번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 자료형은 set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었고, 또 집합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였죠? 어떤 집합 안에 있는 들어가는 원소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집합 자료형의 제일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 자료형은 중복 제거와 같은 그런 처리를 할 때 주로 이제 집합 자료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 자료형은 참 또는 거짓을 표현하는데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true, fals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참이면 true, false라고 하면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나타냅니다. 자,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true를 1로 치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false를 0으로 치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true, fals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긴 했는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1과 0을 치환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료형을 저와 함께 실습을 했었죠. 네, 이 자료형은 저와 함께 문자열 처리하는 것을 간단하게 실습을 했었고, 이 문자열 처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연어 데이터를 다룰 때 저와 실습했던 내용대로 그렇게 문자열 처리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연어 처리를 한번 맛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문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활용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조건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조건문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강의에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에 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조건문의 필요성.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언제 쓰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조건문은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게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도 사람의 어떤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어딘가에 데이터를 쌓아놓고 저장할 수가 있죠. 네, 그렇듯이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는 건데, 어떤 데이터들은 지금도 어떤 그 기기를 이용해서든지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또는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처리됩니다. 그 처리될 때 우리는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결과값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의 혈압에 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면 이런 것들이 이 혈압이
실시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의 혈압 데이터가 정상인지 또는 이게 좀 위험군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실시간으로 어떤 그 사람의 데이터, 혈압 데이터 이런 걸로 정상인지 또는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듯이 저희가 눈으로 보고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혈압을 재봤더니 정상이네 또는 비정상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했다면 이것은 이제 컴퓨터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상 데이터를 보고 어떠한 수치 이상으로 넘어가면 고혈압이네 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수치 이하로 이제 정상 범위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정상 범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판단하듯이 이것을 컴퓨터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컴퓨터한테 판단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건문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그림을 보면 사람의 혈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두었습니다. 가정을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실시간 데이터를 요즘엔 좀 많이 다루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실시간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 여기가 이제 현재 시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교육과정 자체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다루는 교육과정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실습 과제로 주로 이제 그와 관련된 실습 과제를 많이 이제 예시를 들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 시점에 데이터는 이제 점점 이제 쌓이게 될 것이고, 맨 처음 들어온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온 데이터, 네,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꺼내 와서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실시간으로 처리된 데이터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어떤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처리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저희는 우선은 저희가 컴퓨터가 처리하기 좋게끔 이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처리하기 좋게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나라고 보게 된다면, 자, 이게 어떤 자료형이죠? 네, 이게 딕셔너리 자료형이죠. 자, 딕셔너리 자료형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학습했듯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하나의 쌍으로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는 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딕셔너리 자료형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처리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자료를 보면 혈압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수칙기 혈압, 최고 혈압과 이완기 혈압, 최저 혈압 그런 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정상의 범위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게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의학에 관련된 깊은 지식은 없지만 제가 이 자료를 좀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사용하기 쉽게끔 좀 변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제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제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이대 또는 이제 성별에 따라서 정상인 혈압과 비정상인 혈압 이런 것들이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쌓이고
들어와서 쌓이고 할 때 데이터를 꺼내 본다면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로 여기 나이, 여기는 이제 키죠. 키인데 문자열, 그리고 여긴 나이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키에 그 다음에 이제 쌍점, 콜론을 찍고 이제 숫자형, 자료형, 숫자형으로 이제 나이를 실질적으로 데이터 값을 입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역시 문자열, 성별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그 성별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 값을 실제 집어넣었죠. 여기는 이제 남성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M을 집어넣는데 여기는 이제 문자열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작은 따옴표로 감쌌으니까 이제 문자열이죠. 맥스 블레드 프레셔를 해서 이제 그 최고 혈압, 예를 들어서 이제 130이 들어왔다. 그리고 민 블루드 프레셔라고 해서 최저 혈압 90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값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형을 보셨을 때 만약에 사람의 혈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처리하게 된다면 딕셔너리 자료형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다, 딕셔너리 자료형으로 처리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감이 좀 오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키 밸류 쌍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의 이 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최고 혈압 또는 최저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별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데이터 구조로 저장이 되고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뒤로 가서 이제 실습을 하겠고요. 조건문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문은 if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건문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if라고 하는 그 키워드 안에 어떤 조건이 들어갔나 라고 하는 그 조건의 값을 입력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if 안에 있는 그 if 안에 있는 블럭을 수행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블록문이 수행이 되고, 조건에 만족하면 수행이 되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쪽이 수행이 되지 않는 이러한 구조로 조건문을 이용을 합니다. 자, 조건문은 if와 else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건문을 기본 구조를 이루고요. 자, if 하고 나서 그 조건문을 이용하고, 자, 여러분 여기 주의해 하셔야 될 게 조건문을 쓰실 때 이제 파이썬의 이게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쌍점을 찍습니다. 콜론을 찍고, 자, 그 다음 이 콜론을 찍고 대부분의 어떤 파이썬의 그 개발 환경의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 if 조건문 안에 해당하는 이 블록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블록으로 진입할 때, 자, if 조건문의 그 블록 진입을 나타내는 그 문법이 파이썬에서는 이제 인덴트죠. 자, 하나, 둘, 셋, 넷, 띄어쓰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if 조건문을 쓰고 나서 여기에 이제 쌍점, 콜론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엔터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또는 어떤 개발 환경에 따라서는 이제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콜앱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이제 얼마나 들여쓰기를 하느냐 이런 것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자, 이 들여쓰기가 이제, 자, 여기가 4칸 들여쓰기가 됐다. 4칸 들여쓰기가 됐다라고 하면,
자, if문 조건문 안에 수행할 문장 두 개가 이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블록을 형성하게 돼서 이 수행할 문장이 자, if 조건문을 만족하면 이 네 칸 띄어쓰고 그다음 이 블록을 형성을 했었던 그 수행할 문장들이 이쪽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 if 조건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만족하게 되면 이 문장이 수행이 되고 이 블록이 수행이 되고 if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으면 else라고 하는 이 지저분으로 넘어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들여쓰게 됐죠. 들여쓰게 돼서 자, 4칸 들여쓰기 됐습니다. 들여쓰기 돼서 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코드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조건문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수행할 문장 1번과 2번이 코드에서 수행이 되고 else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if 조건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자, 이 블록은 수행하지 않고 건너뛰고 자, 이 블록으로 넘어가서 자, 수행할 문장 A, B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자, 조건문이 참이면 if 블록을 수행을 합니다. 조건문이 참이면 if 블록을 수행하고 조건문이 거짓이면 else 블록을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이 조건문을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 수행이 어느 블록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잘 만드시는 게 이 조건문 사용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로 코드 블록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들여쓰기는 일괄적으로 맞춰줘야 되겠지만 보통 관습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4칸 띄어쓰기를 합니다. 4칸 띄어쓰기를 하고 어떤 분은 이제 탭으로 띄어쓰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탭을 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지는 않겠습니다. 4칸 띄어쓰기로 다 같이 한다. 저희랑 약속을 하고 4칸 띄어쓰기 연습을 저희 이 수업에서는 연습을 하고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4칸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랑 저희가 이제 그 사실상의 어떤 관습을 맞춰주기 위해서 4칸 띄어쓰기를 한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 코드 블록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약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 if 조건문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도식화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 됐고 어떤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조건문을 통과하게 되겠죠. 조건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 조건문에 어떠한 그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이제 나오게 되고 참이면 if 조건문 수행할 문장 1번과 2번 또는 이제 문장 3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행할 문장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짓일 경우에는 수행할 문장 A, B 또는 뭐 C, D 이렇게 해서 이 거짓인 경우에 참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경우 거짓일 경우에 이쪽 문장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if문은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if문은 주로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if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교 연산자를 지난 이전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y보다 작다 또는
x가 y보다 크다 또는 x가 y와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참인가 거짓인가 라고 하는 그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x와 y가 같지 않다. 이것도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x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이라면 또 y가 4라고 하면 이 문장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참이죠. 자, 그리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이고 y가 4라면 크거나 같다. 이것은 이제 3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된다면 false라고 하는 결과값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x가 3이고 y가 4라면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제 true라고 하는 그 결과값이 반환이 되겠죠. 자, 비교연산자 예시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x에 2를 집어넣고 x에 3을 집어넣고 y에 2를 집어넣었다면 자, 3, 2. 3이 2보다 크죠? 3이 2보다 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참이 되게 되는 것이므로 파이썬에서는 true라고 하는 결과값을 반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if문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x가 y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if문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자,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치환을 해보면 자,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비교연산자죠. 자, 3 이 x가 3이고 y가 2이니 3이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true 이 true가 되는 것이므로 이 밑에 프린트 문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는 이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출력할 때 쓰는 함수인데 if 문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 문자열이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제 if 문을 수행이라고 하는 그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if 문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문을 사용할 때 if else를 활용한 조건문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복잡한 예로 if else 예시문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만약에 3,000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택시를 타고 자,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한번 이것을 if else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돈이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돈이 2,000원이 있다. 자, 그런데 자, if 하고 money는 3,000원보다 크거나 같나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if하고 money는 3,000원보다 크거나 같나라고 물어보면 자,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보통 이제 가로를 사용해서 if문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자, 프린트 택시를 타고 가라. 이게 맞으면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는 그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 2,000원이 3,000원 가지고 있는 돈이 3,000원 이상이면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는 문장이 출력할 것이고 가지고 있는 돈이 3,000원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자, 가지고 있는 돈이 즉 3,000원 미만이면 이쪽 블록이 수행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코드가 수행이 돼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수행이 됩니다. 자, 2,000원이 3,000원보다 자, 다시 쓰겠습니다. 2,000원이 3,000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치환이 됩니까? false죠. false고 여기 이제 false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 구문을 수행을 하지 않고 자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쪽 블록이 수행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문이라고 하는 것은 else가 있죠. if 말고 else가 있는데 자, if문을 수행을 하면 이쪽 블록이 수행이 되고 else문이 수행이 되면 자, 이쪽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모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실생활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며 설명을 드리자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카드가 있으면 택시를 역시 타고 돈도 없고 카드도 없으면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문장을 그 상황을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판단하는 부분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였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과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주머니에 카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 총 조건을 판단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if else문으로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볼까요? 자, if와 else만으로 그 코드를 작성을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산만한 느낌이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포켓에 주머니에 이제 종이와 이제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카드에는 이제 true라고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if에 in이라고 하면 이 리스트형이죠. 리스트형에 있는 이 데이터가 있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반환을 하는데 이 money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 리스트 안에 있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oney가 페이퍼나 셀폰이 있는데 money는 없죠. 그러면 이게 false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in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이 리스트에 이 문자열이 있니? 라고 하는 물어보는 어떤 건데 이게 만족을 하면 true, 만족을 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근데 이 money가 없으므로 이것이 이제 fa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면 자, 이쪽 블록으로 코드가 진입되지 않고 이 밑에 블록으로 코드가 진입이 됩니다. 밑에 블록으로 코드가 진입이 되는데 이 if 카드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쪽 블록 안에 이제 바로 가면 순차적으로는 if 카드 또 자, 카드가 있으면 true죠. 이쪽 블록이 수행이 되고 없으면 이쪽 블록이 수행이 돼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데 자, 이 포켓의 주머니 안에 종이랑 휴대전화가 있죠. 자, 카드는 가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돈이 없으므로 이쪽 블록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쪽 블록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쪽 블록으로 진입을 하면 제일 먼저 카드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카드가 있습니까? 카드가 있죠? 카드가 있다는 뜻은 이제 true가 여기 이제 치환이 되게 되면 이쪽 블록을 수행을 합니다. 그죠? 이쪽 블록을 수행을 하고 자, 이쪽 블록을 수행하고 이쪽 블록은 이제 만족을 함으로 여기 이제 블록을 만족을 함으로 이쪽 블록은 수행이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는 이 그 코드가 수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는 그 코드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if와 else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산만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그 if else라고 하는 그 약자로 elif라고 하는 그 구문을 사용을 하는데 if 조건문의 elif라고 하는 구문을 이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elif 사용법. 앞에 코드를 elif를 사용해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다면, 자, elif는 이전 조건문이 거짓일 때 수행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없죠?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여기 포켓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이쪽 그러면 이제 이쪽 if 블록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if 블록을 수행을 하지 않고, 자, 이때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elif라고 하는 이 구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그램 상으로는. 그럼 이제 카드가 이제 true이므로 이쪽 블록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elif 안에 있는, 자, 블록이 총 여기는 이제 3개죠. 자, 블록이 총 3개인데 이 들여쓰기에 어떤 위치가 아까 그 elif를 사용하지 않았던 구문에 비교해서 이 들여쓰기가 똑같죠.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좀 훨씬 더 가독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총 이제 3개의 블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눈에 이제 가독성 높게 볼 수가 있겠고, 이쪽 구문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 이제 if 구문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elif 카드 이쪽 구문으로 가죠. 순차적으로 수행이 된다. 자, elif를 사용을 하고도 여기 구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false였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쪽 블록도 수행을 하지 않고 else로 넘어오게 됩니다. else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구문이 수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true이므로 이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수행이 되고, 이 만족한 이 값은 만족한 다음에 이 블랙을 수행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if문 안에 이제 크게 걸리는 이제 블럭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수행이 되고 나서 이쪽 구문은 수행을 하지 않고 여기를 만족시킴으로 이 구문은 빠져나오게 되면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없고 카드가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서 주머니에 돈이 없고 카드가 있으면 이런 뜻이고, 없으면 이쪽 블록을 수행하고 있으면 이쪽 블록을 수행한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elif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도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이 if문은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자, if 조건문에 먼저 걸리는 것이, 자, 이게 들여쓰기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if문 안에 똑같은 이 인덴트, 똑같은 인덴트 상에 있는 if, elif, else라고 하는 똑같은 인덴트 상에 있는 것은 하나의 큰 조건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자, 이게 조건문을 만족을 할 때는 이것을 수행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수행하지 않고 이 끝 if 조건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블록을 빠져나와서 다음 코드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문이 거짓이고 순차적으로 또 이쪽 블록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거짓이다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다음 앨리스 조건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참이다라고 하면 이 문장을 수행함으로써 else문은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은 좀 이해하시기 애매하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문은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이 만족하면 그 안에 있는 조건문,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조건문을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수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빠져나온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lif를 사용하는 것은 elif 개수와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이 조건문을 수행을 하고 참이면
이 조건문에 참이면 바로 이 큰 이 if 조건문 안에 크게 걸리는 이 조건문이 종료가 되게 되고, 거짓이면 순차적으로 elif 조건문, 뭐 제일 먼저 나오는 elif 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 후에 참이면 이 조건문이 수행이 되고, 이쪽 이 크게 존재하는 이 조건문 전체를 빠져나와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이면 elif 조건문을 수행을 하고, 이게 거짓이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참이면 수행하고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 조건문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else는 어떠한 역할을 하죠? 여기도 걸리지 않는 그 밖에 모든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모든 조건을 if에도 걸리지 않고 elif 조건문에 걸리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조건을 의미할 때 주로 이제 els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최종적인 조건문의 끝에 달아주게 되고 또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람의 혈압 데이터의 정상 유무를 판별하는 것을 직접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제 표로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은 조금 프로그래밍 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가 표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가정을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10대의 남성의 수축기 혈압은 102, 이완기 혈압은 64, 그리고 10대 여성의 수축기 혈압은 98, 이완기 혈압은 62. 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나이나 어떤 그 성별에 따라서 그 혈압의 정상 범위가 다르긴 한데,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래밍 하시기에 좋게 이제 과공을 한 것이므로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20대 이상의 남성의 수축기 혈압은 120, 이완기 혈압은 80, 그리고 여성의 수축기 혈압은 115, 이완기 혈압은 75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가정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시간 처리나 아니면 어떤 그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제 대량으로 꺼내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와 함께 추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value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은 저희는 키보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age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5살이다. 그리고 성별이라고 했을 때 뭐 남성이다. 자, 이거는 이제 숫자형이죠. 숫자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문자열입니다. 이제 따옴표가 있으니. 자, 그리고 최고 혈압은 이 130이다. 이거는 이제 숫자형이죠. 자, 이거는 최저혈압을 나타내는 것이고 90입니다. 이 데이터는 모두 키보드 값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값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이 함수는 추후에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렇지만 키보드로 이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input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input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소괄호를 쓰게 되면 age라고 하는 그 변수에 input이라고 하는 소괄호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이 코드를 수행한다면 키보드로 입력받게 되는 것을 프로그램은 이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ge하고 input이라고 하는 이 구문, 이 함수를 쓰게 되면
프로그램 상으로는 키보드 값을 입력받도록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친다면 age에 예를 들어서 25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고 입력을 한다면 이 25라고 하는 것이 담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성별 섹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input이라는 그 함수를 쓰게 되면 여기 이제 키보드로 이제 입력함과 동시에 이 데이터가 여기에 담기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max bp, min bp라고 해서 자, max bp 마찬가지로 input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작성을 하면 키보드에서 작성한 데이터가 이쪽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 순차적으로 키보드로 받아와서 딕셔너리 안에다 넣겠습니다. 자, 넣고 자, 이것이 이제 그래프 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80 정상이면, 만약에 이제 20대 이상의 남성의 혈압이라고 하면 80 이하, 120 이하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혈압은 정상이다. 자, 나머지 이 이상값은 고혈압, 즉 위험군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혈압 데이터의 정상 유무를 판별하는 그런 실습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코드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자, 이 혈압 데이터의 정상 유무를 판별하는 것을 if문을 이용해서 코드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코드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10대라고 하는 그 코드만 갖고 왔습니다. 이 뒷줄에 나오는 그 코드는 제가 실습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자, 일단 그 if 제일 처음에 구문에 걸리게 되는 것은, 자, 이 안에 있는 조건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조건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조건문을 만족하면, 자, 이 조건문을 만족하면 if문 안에 있는 블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if문 안에 블록은, 자, 인덴트 값을 봤을 때 이 전체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else라고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쓰게 된다면 이 인덴트에 맞춰서, 자, 이 인덴트에 맞춰서 else를 쓰게 된다면 이 블록에 걸리지 않는 다른 어떤 조건의 문장이 이제 되고, 이 else가 끝에 이 블록이 수행되지 않는 이 다음에 있는 조건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이 조건을 한번 보자면, 자, 나이가 자, 10살 이상이고 또 20살 미만이다. 자, 10살에서 20살 미만이면 19살. 이 조건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10살에서 19살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블록 안에 진입을 합니다. 이 블록 안에 진입을 해서, 자, 이 블록 안에 진입을 하면, 자, 또 다시 if문을 만나게 되죠. 자, if문을 만나게 돼서, 자, if가 나왔고, 자, if문의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자, 성별을 물어보는 그 조건문인데, 이 성별이 남자냐 또는, 자, 이 성별이 여자냐, 지금 이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if 하고 나서 남자면 m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자, 이 블록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 블록이 수행이 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대 남성이다 하면 최고 혈압이 102 이하 또는 최저 혈압이 164 이하다 라고 하면 이게 정상 혈압으로 판정을 해서 이 정상 혈압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문을 수행할 것이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 if문에 걸리지 않는,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 혈압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문을 수행을 하고 이 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반대로 자, 이 남자라고 하는 어떤 남성이라고 하는 이 구문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자, 이 블록을 수행을 하지 않겠죠? 자, 이쪽부터 이 블록을 수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쪽 블록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성이라면 이쪽 블록을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성이라면 이 최고 혈압이 98 이하 또는 그리고 최고 혈압이 62 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에 만족을 하면 정상 혈압입니다라고 하는 이 구문을 출력을 하고 이쪽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8 이하, 98보다 작거나 62, 그러니까 최고 혈압이 98보다 작고 또 그리고 최저 혈압이 62보다 작다 이런 것을 만족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그 밖의 것들은 비정상 혈압입니다. 그 밖의 것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최저 혈압이 예를 들어서 최고 혈압이 예를 들어서 97이었는데 최저 혈압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이 나왔다. 70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false죠? false.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true인데 자, true와 false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and죠. 둘 다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false가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제 비정상 혈압이다 라고 하는 이 블록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M 남성이다 또는 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둘 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둘 다 만족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M도 입력하지 않고 F도 입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를 입력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조건 둘 다 만족하지 않고 이 구문을 둘 다 수행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if에 걸리는 이 블록이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else라고 하는 구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else 밑에 예를 들어서 성별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문이 수행이 되고 이것을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데 성별에 대한 예외 처리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 코드는 수행이 끝나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겠죠. 네,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코드로 어떻게 조건문을 활용하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앞서 저희가 혈압의 정상 유무를 판별하는 이제 10대 또는 20대 이상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혈압의 정상 유무를 판별하는 그 실습을 전체적으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수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조건문에 관한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 이번 시간에 강의에서 저희가 혈압을 측정하는 그 실습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그 혈압이 정상 혈압인지 정상 혈압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을 할 때 저희는 이제 파이썬의 조건문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저희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또 남성인지 또는 여성인지 또 나이에 따라서도 최고 혈압과 또 최저 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르다. 그래서 정상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그 그림으로 한번 그 기준을 이제 보고 저희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수치대로 한번 조건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조건문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인덴트를 잘 지켜주시는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인덴트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코랩에서 저희가 이제 설정하는 것을 몇 가지 해볼 텐데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측 상단 공유 옆에 이제 설정 버튼이 있는데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너비를
뭐 2개 또는 4개 이렇게 그 선택이 가능하죠. 선택이 가능한데 초기에 여러분들께서 콜앱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4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4라고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if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4번 들어쓰기 된 곳에 그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콜론을 작성하고 엔터를 치면 저희가 설정한 4번 들여쓰기 된 곳에 이 커서가 위치하게 됨으로써 4번 들여쓰기가 가능하다, 쉽게 이제 편집창에서 4번 들여쓰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가 그 실습을 하시기 전에 이 설정을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정상 혈압 또는 비정상을 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어떤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딕셔너리를 쓰는 게 어떤가라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 프레셔 그 혈압을 저희가 판별하고자 할 때 이제 그 딕셔너리를 쓰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는 그 변수에 이제 딕셔너리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배우시지는 않았지만 인풋 함수에 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풋 함수란 여러분들께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데이터를 그 변수에 담는 행위를 하는 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인풋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게 되면, 인풋이라는 함수를 입력하게 되면 A에 여러분들께서 키보드로 치시는 그 데이터가 A라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그 키보드에 데이터를 입력받는 그 칸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30이라고 입력을 하면, 30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A에 30이 담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input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하면 여러분들께서 치는 데이터가 여기 이제 작은 따옴표가 있죠? 작은 따옴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자열 형태로 이 A라고 하는 그 변수에 담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수로 이제 바꿔줘야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수치보다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이제 모두 키보드로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이제 스트링으로 그 변수에 담기게 되는데 이 정수 숫자형 데이터로 저희가 저장을 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int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로 덮어 주시게 되면 키보드로 입력하는 값이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형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엔터를 치면 저장이 되고 A의 타입을 자, int형, 숫자형으로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받는 키보드로 입력받는 데이터가 숫자형으로 저장이 되고 이것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형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나이를 입력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나이를 입력 받을 때, 자,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프린트 함수는 또 추후에 또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추후에 프린트 함수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드 프레셔라고 하는 그 딕셔너리 변수에 나이라고 하는 키를 생성을 하고, 그 키에 저희가 키보드로 입력한 그 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을 하면 당신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오류가 나왔는데 이 셀을 수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되고 블루드 프레셔라고 하는 변수에 데이터가 잘 담겼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ge라고 하는 키를 저희가 새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키보드로 입력한 그 데이터가 age 안에 이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별을 입력을 받을 텐데, 성별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일 경우에는 M, 여성일 경우에는 F를 입력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루드 프레셔라고 하는 그 변수에 섹스라고 하는 키 값을 입력을 하고 인풋 함수를 적어주게 되면 이 키보드라고 하는 그 인풋이라고 하는 그 함수에 이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이 섹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그 변수 안에, 이제 키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성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남성일 경우에 M, 여성일 경우에는 제가 오터를 냈는데 F 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자, 이전에 저희가 이제 딕셔너리 자료형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나이는 30, 성별에는 M 이렇게 이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압을 최고 혈압, 최저 혈압을 계속적으로 입력 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최고 혈압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max bp 라고 하는 키를 입력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숫자형으로 들어가야지 저희가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이것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인트라고 하고 이제 숫자형으로 바꾸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인풋으로 입력하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문자열인데 그걸 숫자형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역시나 자, 최고 혈압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30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130이라고 입력하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오타가 났네요. 맥스 BP. 참고로 이제 딕셔너리는 이게 이제 순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입력했는데 중간에 들어가죠. 딕셔너리는 어떤 그 자료의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딕셔너리를 이제 수행을, 자, 최고 혈압을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XBP를 입력을 하고 또 키보드로 받아와서 키보드로 받은 데이터를 최고 혈압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 혈압을 입력을 받을 텐데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복사해서 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 혈압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9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95라고 입력하면 이제 최고 혈압은 130, 최저 혈압에는 이제 95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는 그 위에서 제가 확인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가 담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조건문을 활용해서 정상 데이터 혈압을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데이터 판별을 하도록 하는데 먼저는 이제 나이를 판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10대라고 하면 10 이상이고 나이가 20 이하겠죠? 20 이하.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0대인지를 보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콜론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조건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별을 또 10대, 이제 여기 이제 이 블록 안에 들어오게 되면 10대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10대를 뜻하게 되는 건데 10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10대가 아니라면 20대 이상이겠죠? 자, 근데 10대가 아니라면 20대 이상이므로 제가 먼저 이것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elif라고 하는 그 구문을 이용해서 age가 20대 이상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쪽 구문으로 오는, 이쪽 블록으로 오는 것은 이제 10대, 이제 이쪽 에리프로 넘어가는 것은 20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먼저 10대부터 먼저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성별을 먼저 이제 조건문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게 남자인지를 확인하는, 판별하는 조건문이죠. 남자이면, 자, 남자이면 콜론을 적어주고 엔터를 누르고, 10대 남자는 102, 최고 혈압이 102 이하, 최저 혈압이 64 이하였습니다. 그게 정상 혈압이었는데, 자, 10대 남자면 102, 64. 그러니까 최고 혈압이 102, 또 최저 혈압이 64 이하면 정상 혈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0대 그리고 남자 안에 이제 블록 들어오면, 자, 102 이하, 그리고 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위해서 표현하겠습니다. (64) 이하. 그러면 정상 혈압이죠. 자, 정상 말고는 또 어떤 것이 있죠? 비정상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그 뜻에서, 비정상 혈압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10대 그리고 남자, 10대 남자이면, 자, 저희가 위에서 입력한 이 데이터가 10대 남자이면, 자, 여기 딕셔너리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변수 이름 적어주고 대괄호로 적어주고 딕셔너리 키 값 적어주면 이제 데이터, 이제 키의 이제 밸류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10 이상 또 20 미만, 이렇게 조건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자면 이 조건 안에 들어온 것이 이제 정상이고 나머지는 비정상이다. 비정상 혈압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가 30대였죠. 30대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대 남자 말고 10대 여자가 있죠. 자, 여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는요. 남자 말고 여자는 이쪽과 인덴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남자라고 하는 그 같은 그 인덴트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 if 남자라고 하는 그 조건문에 똑같은 그 인덴트 위치로, 자, elif 구문을 적어주게 되고, 성별이 여자인지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받으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죠? 여기는 똑같으므로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실 때 여러분, 이 띄어쓰기 인덴트도 같이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같이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되면 인덴트가 맞춰지게 되죠. 자, 여자인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98, 162죠. 그래서 최고 혈압이 98 이하, 그리고 최저 혈압이 62 이하가 정상 혈압입니다. 자, 인덴트를 맞춰서 역시 이제 else, 나머지는 비정상 혈압이죠.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사용자가 잘못 쳤을 때 M이나 F를 문자로 입력하지 않고 잘못 입력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를 대비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면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그 밖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else로 구문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해서 여기에 성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별에 관한 예외 처리입니다. 네, 잘못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10대에 관련된 이 조건문은 모두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쵸? 모두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20대에 관해서 이제 작성을 할 텐데, 20대도 똑같죠? 20대도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할 텐데,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때 이 인덴트가 훼손이 돼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10대가 되고 이제 20대 이상이죠. 자, 20대 이상이면 제가 이제 수치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이상이면 120 이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120 이하, 80 이하가 정상 혈압이고, 자, 여자와 같은 경우에는 115, 그 다음에 75 이하가 정상 혈압입니다. 자, 여성 같은 경우는 115, 75 이하가 정상 혈압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게 되면 비로소 이제 10대와 20대 이상의 그 조건문에 들어오는 모든 조건을 다 작성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뭐 나이를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값을 입력한다든지 하는 그 잘못된 그 값을 입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if하고 이제 나이에 대한 그 조건 범위를 설정했었고, 10대 조건 범위, 20대 이상 조건 범위는 있는데 뭐 음수를 입력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 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나이에 대한 예외 처리까지도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els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10대도 아니고 20대 이상도 아닌 그 밖의 모든 경우가 이쪽 그 블록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그 경우는 이제 나이를 잘못 입력한 경우죠. 네, 이렇게 돼서 나이에 관한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대가루가 하나 빠졌는데, 오타가 났네요.
여기 이제 대괄호가 들어갔습니다. 좀 잘못 들어간 부분들이 많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코드가 완성된 모습인데 비정상 혈압입니다. 정밀 검사 필요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즉슨 자, 나이가 이제 30대고 최고 혈압이 130, 최저 혈압이 95, 그리고 남성이라고 이제 입력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블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120 이하, 80 이하의 어떤 조건에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럼 정상이 아니면 이제 비정상 혈압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경우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30대. 그리고 성별 입력하는데 매물 입력하고 자, 최고 혈압에 119, 최저 혈압에 78. 자,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한번 수행을 해보면 정상 혈압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나이에 제가 마이너스 값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자, 마이너스 10 입력하고 자, 성별에는 뭐 정상으로 입력을 하고 자, 하면 최종적으로 나이에 이제 잘못된 음수가 들어가게 됐죠.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걸 수행하면 자, 나이를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외 처리가 된 경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잘못 그 데이터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외 처리까지도 이제 이 조건문을 활용해서 이 처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활용한 저희 이제 그 혈압 데이터의 정상 유무 판별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저희가 실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그 실습,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코드를 확인하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실행 버튼만 눌러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타이핑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러가 나오고 문법 오류를 범했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타이핑을 하면서 구문 오류를 줄여나가는 이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네,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 전체적인 코드에 관해서 그 if문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고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실습을 해 보도록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학습 퀴즈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코드 수행의 결과로 출력이 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ge에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age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다음 중 어느 코드가 수행이 될까요? 자, 총 여러분들 3개의 그 블록으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age가 2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그 조건문에 걸리는 블록, 그리고 age가 20 이하다 라고 하는 그 조건문에 걸리는 블록과 나머지 그 밖의 것들. 자, 어떤 구문이 출력이 될까요? 자, 마이너스 20이므로 어떻습니까? 나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구문이 출력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틀린 답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조건문은 순차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age가 20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죠?
마이너스 20이므로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면 이 elif 문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elif 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age가 20보다 작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true죠. 마이너스 20이 2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true이므로 자, 이 블록이 수행이 되고 자, 전체적으로는 if 문을 빠져나오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결론적으로는 주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 군문이 수행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직접 실습 코드로 수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네, 주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코드가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if 조건을 위에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수행해서 조건에 맞는 코드 블록을 수행한 후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라고 하는 것이 if 조건문의 기본적인 흐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해보자면 조건문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if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건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코드 블록을 표현합니다. 자, 저희는 자, 4칸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lif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 외 조건을 사용을 하고요. 자, if, elif 조건을 모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밖에 else 키워드를 사용해서 if와 elif를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의 조건을 수행한 뒤에 프로그램을 빠져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문 실습에서 저희가 사람의 혈압의 정상 유무를 판별하는 그런 실습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자, if 조건문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파이썬의 문법을 여러분들께서는 배우신 것이고 또 실습을 통해서 데이터 타입을 자료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감이 오셨다면 또 다른 부분들도 응용을 하셔서 한번 수행하시고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또 다음 회차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